예, 7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창업에 관해서 개인과 또는 뭐 학교나 가정과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각각 다른데요. 개인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의외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많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업적 관점에서 말했을 때 창업과 창업 가적 관점에서 창업가,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가가 누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잠재적 창업가 또는 누가 좀 성공할 것 같은가 했을 때 공부 잘하는 변호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우리 옛날에 얘기했듯이 날라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가장 최근에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 한국 돈으로 약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 이거를 가지고 유니콘이라고 해요. 유니콘.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얼마나 많이 탄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혁신 생태계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단할 때 유니콘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를 따져봐요. 가장 최근에 유니콘으로 선정된 업체들, 유니콘으로 부상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면은 이미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면 야놀자, 숙박업소예요. 숙박을 하는 업소가 아니라 숙박하는 업소들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연결하니까 내가 이번에 부산을 가는데 괜찮은 호텔 다 비싸. 근데 조금 내 가격에 맞는 하루에 한 7만 원, 하루에 한 8만 원 하는 가격대가 없을까 했을 때 야놀자로 들어가면은 사이트를 접속하면은 분류가 나와요. 호텔급, 모텔급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지역별 나와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숙박업소가 막 떠요. 뭐 이런 업체들이죠. 아니면 내가 이거 강릉으로 가는데 춘천으로 가는데 동해안을 해 뜨는 걸 보러 가는데 등등 관련된 야놀자는 업체 같은 경우는 창업가 자체가 모텔에서 알바를 하던 친구예요. 굉장히 젊어요. 모텔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모텔을 오는 사람들이, 호텔을 오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대로 어떤 부분을 많이 보고 재방문도 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주로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약을 할 때 불편한데 이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등등의 항목들을 가지고 조그만 앱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죠. 불과 10년도 채 안 됐는데 이 회사가 벌써 2조가 넘었어요. 2조. 2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마켓 시험 예를 들어서 본인 주식 한 30% 가지고 있으면은 6천억을 번 거예요. 6천억. 10년 만에 6천억을 벌었으면 하루에 얼마씩을 번 거예요? 거의 하루에 1억씩 벌어봤자 1억씩 벌면은 거의 1억씩 벌면은 1년이면 300억이잖아요. 10년 벌으면 3천억이에요. 3,600억이에요. 하루에 1억도 더 번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배달하고 있는 업체. 배달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에서 뭐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배달업체들. 배달업체는 최근에 많이 나왔죠.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가총액 4조가 넘어요. 4조가. 김봉진인지 박봉진인지 하는 친구는 지금 얼마를 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숫자를 세기 힘든 금액.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흔히 얘기하는 우수, 전문, 역량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어느 시대에 적합한 거죠? 어느 시대에 적합하냐면 AI 시대. 이것들이 요즘에는 주문받아서 하는 것들이 다 빅데이터 AI들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개인들 같은 경우도 시공인의 그 인의 개념이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면은 누가 성공할 것인가, 누가 잠재적인 창업가인가, 누가 잠재적으로 창업에 성공할 것인가에 관한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가정과 학교예요. 가정과 학교. 오늘날의 가정과 학교는
가정과 학교는 뭘로 변했을까요? 창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가정에서 부모님이 산업 자체가 뉴 산업이에요. 뉴 산업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위한 창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재산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인구야 연령 구조가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재산을 자식한테 줄 수가 없어요. 주면은 내가 올해 80인데 75인데 내가 자식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지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재산을 줘? 그러니까 못 줘요. 사업 자금이든 집이든 못 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하지 마라밖에 못할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려고. 등등등. 자, 학교는 뭘 제공해 줄 수가 있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뉴 패러다임의 선두자가 아니에요. 본인은 뭐예요? 단지 가장 보수적인 기성세대일 뿐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기성세대가 가장 프론트에 서 있는 프론티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 프론티어를 교육을 시킬 만한 역량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교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주도하는 미디어는 뉴 미디어나 미디어들 같은 경우도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돼요? 국가는 중구난방이에요. 뭔가를 그냥 국가는 항상 정치적이거나 정치적인 지지나 정치적인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창업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무관심하는 것에 보다 무지해요. 몰라요. 그러면은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답이 뭐냐? 다시 다보스 포럼이 또 나와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이미 7년 전에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뉴 놈은 아시죠?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저성장, 고령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AI 시대, 포스트 AI 시대든 위드 AI 시대든 각자 도생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시공인에서 중요해서 얘기했던 뭐 인구 연령구조 벌써 다 나왔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다 나왔고 마지막 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인이 아니라 각자가 도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가는 이병철, 정주영 시대같이 걸출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각자 도생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되는 시대예요.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다 고령화 이전에 조기 퇴직이에요. 회사를 아무리 많이 다니가 60이면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의 평균 나오는 연령이 평균 52.3세 길어야 53세 되면 다 회사로부터 잘려야 돼요. 대부분이. 조금 더 다니봤자 58세 조금 일찍 알리면 40대 후반에 다 잘려요. 그래서 자, 이 각자 도생인데 자, 잘릴 때 각자 도생하는 것과 잘리기 한참 전에 각자 도생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잘리기 한참 전에 각자 도생을 하지 않고 잘리고서 각자 도생을 하면 뭐가 돼요? 잘리고 나서 각자 도생을 하면 뭐가 돼요? 그냥 무능한 인재로 밀려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자 50, 60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등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창업을 중심으로 왜 또 창업이 분산하느냐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시공인은 이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대안부재예요. 대안부재. 자, 창업 말고는 취업인데 우리는 이미 산업으로 더 이상 팽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줄어드는 시대예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한 명을 고용하는 가장 낮은 임금비가 한 달에 270만 원이에요.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270만 원이에요. 그게 간병인이든 아이들 만드는 고모든 공장이든 간에.
그러면 2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70만 원을 지급하고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하더라도 270만 원 임금을 줄 만한 그런 산업이 많지를 않아요. 그 똑같은 270만 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가지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를 가면은 270만 원을 가지고 약 20명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 가서 10명을 고용할 거예요. 중국, 인도네시아 수입 200명을 데리고 일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200명을 고용하는 게 낫죠. 한국에서 2명, 3명 고용하느니. 20명 정도 고용하느니. 한국 임금비가 20배가 더 비싸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취업을 하면 될, 취업이 안 된다니까요. 취업을 시켜주더라도 이 사람의 인건비를 감당할 만한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왜 창업인가 해서, 자, 직장은 일찍 잘린다. 그 다음에 마땅한 대안도 없다. 그럼 뭐예요? 창업이에요. 창업인데, 그럼 창업은 하면 망하는 게 80%예요. 5년 뒤에. 그러면 덜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스킬과 날리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내놓하고 암담하고 굉장히 이런 시대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창업의 기회는 어디서 나올까? 창업 자금은 어딜까? 창업 가능은 어디서 나올까? 등등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기 전에 굉장히 무거운 큰 창업 환경 속에서, 자, 다시 이제 거꾸로 창업 아이템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업 아이템, 창업가, 창업 아이템, 또 창업 기회라고 그러죠. 도대체 창업의 기회들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창업 기회죠. 창업 기회. 이 창업 기회는 어디서 오는가? 창업 기회는 창업 아이템은 같은 개념이에요. 네. 기술의 발견이나 또는 기술의 진전이에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새로운 기술들에 맞는 회사들이라든지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최근에는 뭐 네이버 같은데 웹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만화방에서 보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볼 때는 자, 만화를 많이 봐요. 만화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만화 가게가 생기는 거고, 가게가 영업을 할 거고, 만화 가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만화를 만들기 위한 종이가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만화를 유통하는 유통 산업이 생길 거고, 등등등 생기잖아. 배달을 하기도 하고. 전자산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 만화 가게가 지금은 다 뭘로 변했어요? 웹툰 만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던 이 만화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만화는 없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화가 나오는 거죠. 마치 데미안. 알은 깨어지고 뭐가 나오는 거죠? 뺑아리가 나오고 새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기존 걸 파괴를 해야 돼요. 자, 기존에 삐삐라는 삐삐라는 산업들이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핸드폰이라는 게 나오죠. 핸드폰이라는 회사가 망가지고 나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죠. 삐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통신을 디스턴스 커뮤니케이션, 먼 게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오니까 이거 너무나 세상이 좋아졌네 했는데 음악도 나오네, 카메라도 되네 하면서 좋아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기존의 핸드폰은 폴더폰 아직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번도 안 계실걸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기술의 발견 때문에. 기술의 발견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영역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첫 시간에 기술의 발견 살펴보면은 기술의 발견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과제를 제가 이걸로 드릴게요. 자, 기술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나 직업이 뭐가 있는지. 자, 한 가지만, 아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 세 가지 찾아보시고요. 세 가지 뭐 때문에 새로운 무슨 산업 때문에 뭐가 생겼다 짧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가장 유망한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내가 창업을 한다면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성공할 만한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요 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전략은 뭔지 이게 중간고사 레포트로 할게요. 그냥 올리는 거는요. 요런 산업이 새로운 시대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서 부상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고사 과제는 뭐냐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뭔지 그 분야가 뭔지 이거를 찾아내고 쓰는 거예요. 자, 창업 피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때문에요? 기술의 발견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공진화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뭔가가 co-evolution. 이 공진화라고요. 함께, 공자가 함께 공자예요. 함께 발전되려면 첫 번째는 물리적 기술. 두 번째는 사회적 기술. 이게 함께 발전이 돼야 그 기술도 그 사회도 발전한다고 했어요. 기술만 발전하고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술이 노후화되면은 못 따라오는 거죠. 또 사회적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실제로 기술이 그 사회에서 진전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름대로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다는 어쩌면은 사회적 기술이 물리적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기회가 발견되는 것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기회가 발견되는 기회의 창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